이번 시간은 인상 마케팅,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뭐가 될까요? 물병이 되죠. 꽃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꽃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다 똑같아가지고 감사, 사랑, 겸손을 담으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상학을 통해서 사람을 잃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사용자가 될 수 있겠고 채용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면접에 혹은 직장 생활에 결혼 대상자, 자영업 하는 사람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는 얼굴형을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근골질, 심성질, 영양질.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근골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얼굴이 각이 지고, 귀가 각이 지고, 손에 마디가 불룩불룩하고 이런 사람은 근골질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머리카락은 앞에서부터 주로 벗겨지기 시작하고 백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귀가 각이 져 있다. 특히 큰 차이가 각이 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는 콧날이 또렷하고 콧방울은 불룩하고 살집은 단단합니다. 근골질입니다. 입은 일직선이고 매듭이 아주 힘찹니다. 이는 튼튼하고 크고 두껍습니다. 주로 쇠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가슴이 키가 크고 쇠가슴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돌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근골질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랫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혼자 자기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부하나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나 부하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심성진 얼굴이라 합니다. 아주 계란형 얼굴과 같이 생겼고 손끝이 매끈매끈하게 생겼죠. 이런 사람은 심성진 유형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얼굴의 외형의 특징은 머리털이 부드럽습니다. 가늡니다. 이마가 폭이 넓고 높습니다. 통상 이마살이 폭이 넓고 높습니다. 코는 기품이 있고 작습니다. 통상요. 턱은 뾰족한 모양이고 살집이 엷습니다. 눈은 찬 느낌을 주고 작고 가늡니다. 귀는 역삼각형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은 가늘고 깁니다. 주로 이런 사람은 심성질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심성질 가운데서도 계란을 반듯하게 씌운 게 있고 뒤집어 놓은 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면 꼼꼼하고 착실하고 정직합니다. 무슨 일이든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혼자서 조용히 독서하거나 혹은 자기 취미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선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선물보다도 독서를 좋아하니까 책 같은 걸 선물하는 게 이 사람한테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조치해 주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것을 좋아하고 신뢰를 잘 정돈합니다. 이런 사람 얼굴은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눈에 띄면 곧 치워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의 범죄를 중요시하고 매사에 용의 주도하고 면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은 영양질입니다. 모든 것이 동글동글하죠. 귀도 동글동글하고 손도 동글동글합니다. 영양질을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질인 사람은 머리털이 연하고
이 정수리부터, 이마 이 정수리부터 벗겨지기 시작한다. 근골질은 밑에서부터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양질은 위에서부터 벗겨지기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턱은 둥근 기미가 있고 살집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길은 동글동글합니다. 이 발에 머리털이 난 이 부분은 이마는 완만한 커브를 이룹니다. 이런 사람은 영양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주로 보면 목은 짧고 굵습니다. 지금 그 이근희 회장님 삼성에 있죠. 그분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항상 주위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교제가 넓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주위 사람들하고 하루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형식보다도 내용을 중시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자신도 타인을 사랑하지만 타인으로부터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일에 실패가 많고 때로는 사람을 깊이 신뢰한 나머지 빚 보증이나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등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성 문제, 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그러면 인상 마케팅이니까 뭐 어떻게 세일할 거냐.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제품은 성능이 우수하다. 디자인이 기발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다. 어느 탤런트가 샀습니다. 누구가 샀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가 아무개도 이 상품을 샀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10중 8구는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학을 마케팅에 응용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궁합을 한번 볼까요? 눈이 큰 여성과 눈이 작은 남성은 부부는 안정된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도 눈이 크고 여자도 큽니다. 그러면 낭비 있죠. 부부가 눈이 큰 사람은 낭비가 심합니다. 자, 남자가 눈이 크고 여자가 적습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남자는 바람을 좀 피운다 이죠. 남자도 눈이 적고 여자도 눈이 적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돈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을 타입입니다. 좋습니다. 궁합이 맞습니다. 자, 남자도 근골질이고 여자도 울룩불룩한 근골질이다. 두 사이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데 살게 되면 나중에 헤어지거나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자는 근골질인데 여자는 심성질입니다. 계란형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남자가 여자를 많이 보듬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듬어 주게 되면 상당히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자도 영양질, 남자도 영양질, 동글동글합니다. 상당히 좋은 상입니다. 평온한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는 영양질, 남자는 동글동글하고 여자는 계란형이다. 자, 이런 여성도 상당한 균형을 이루며 가정을 가꿀 수가 있는 그런 상입니다. 사람 얼굴을 정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측면에서 봅니다. 옆에서 본다는 얘기죠. 옆에서 보면 왕창 나온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성형이다, 직선형이다, 음성형이다 이렇게 관상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은자로 물을 부었을 때 흘러내립니다. 자, 이런 상이 양성형입니다. 이런 얼굴, 생각이 나죠? 이런 얼굴 타입.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마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면,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이마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사물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괴롭거나 슬픈 일을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금방 얼굴에 나타납니다.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회 웃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 곧장 얼굴에 나타나는 타입입니다. 직선형 얼굴. 주은자로 물을 부었을 때 일부는 고여 있고 일부는 흘러내린다. 이런 보통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성격도 모가 나지 않고 기울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얼굴형입니다. 얼굴형이라는 얘기는 생각도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물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고 알찬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얼굴 타입은요. 자, 얼굴을 봤을 때 주은자로 물을 보면 물이 고이는 형입니다. 자, 이런 타입이 있죠. 타입.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얼굴인데 뭐 나를 흉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통계하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대체로 음울하고 내향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머리는 좋습니다. 이론적인 면이 가끔 나타나지만 입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놀라게 하는 돌변적인 행동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리, 입이 무거우니까 경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얼굴 타입이 많습니다. 바디랭귀지별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짓, 몸짓, 발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굴 상마 보는 것은 관상이고 바디랭귀지, 손짓, 몸짓, 발짓이 뭐 전부 다 포함되어 인상학이라 그럽니다. 인상학. 범위가 좀 넓죠. 양의 코를 한번 보서 양이 아프다, 짐승이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들은 정상적인 아프지 않을 때는 귀바퀴가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귀가 넓죠. 아프면 아플수록 약간 통증이 있으면 틀어집니다. 강한 통증이 있으면 귀바퀴가 안 보입니다. 귀가 탁 터지면 아, 양이 아프구나. 그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코끝이 아프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면 U자형입니다. U자형인데 약간 통증이 있으면 V자를 갖다가 아주 아프다 하게 되면 날카로운 V자형입니다. 코가 양이 빽하게 V자형을 그리고 있으면 아, 양이 대단히 아파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이와 같이 몸짓, 손짓, 발짓으로 아픈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의 위치로 성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코 밑에 자를 대었을 때 귀가 바로 이 위에 얹히는 형과 귀가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있고 귀가 중간에 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 하단부가 기준선 아래에 있는 사람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평범하고요. 성격은 약간 내성적이고 적극성과 행동이 부족해서 가끔 손해를 보곤 합니다. 자, B형을 한번 볼까요? 귀가 완전 위에 붙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가 좋고 깔끔한 것을 좋아합니다. 약간 신인격적이고 친화력이 좀 부족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좀 많고요. 매우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을 띱니다. 귀가 위에 붙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 귀가 달랑 위에 붙은 사람은 아, 이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인형, 이런 사람은 대충 미인형 얼굴이 많고 지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육체적인 사랑보다도 정신적인 사랑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귀가 위에 붙은 사람은요, 귀가 중간에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댔을 때 귀가 중간에 얽혀 있는 사람은 거만하고 불친절하고 이기적이고 냉정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사귀기가 힘이 듭니다. 지적인 면보다도 행동력을 중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가 중간에 얽혀 있습니다. 의리와 정의감이 강한 보수형이고 믿음직스럽고 실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행동이나 말이 직선적이고 엘리트나 중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의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띠고 있습니다. 주름이, 요 미간이라는 것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것이 미간입니다. 미간에 선이 하나 있는 사람, 두 개 있는 사람, 세 개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개 선이 있는 사람을 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선이 한 개 딱 있네? 그러면 그 사람 상을 이렇습니다. 미간에 선이 하나 있는 사람은 돈의 씀씀이가 인식한 편이고, 그 데이트할 때 만나면 안 되겠죠. 인식한 편이고, 돈에 대해서 까다롭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냅니다.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확고한 지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결혼도 좋지 않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두 줄인 사람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평행을 이룬다, 수평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합리적이고 인정 많고 베풀 줄도 아는 그런 타입입니다. 대인관계가 양호한 스타일입니다. 줄이 3개인 사람 한번 볼까요?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는 노력형의 남자입니다. 자, 금전에 대해서는 집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는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자기 배우자로 괜찮죠. 딱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3줄인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대인관계에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명예나 인기를 얻기보다도 참 인기가 어려워서 자기 수양이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미간에 주름이 많은 사람, 3줄 이상이 되는 사람, 금전에 대단한 집착력이 있고 따져보는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천력이 없어서 타인의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웃는 모습을 봐도 그 사람의 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입을 벌리고 하하 웃는 사람이 있고, 손바닥을 대고 이래 되는 사람, 손등을 대고 웃는 사람, 킥킥대고 웃는 사람,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입을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웃는 여자 있죠. 입도 가리고 아하하 웃는 그런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성격이 대담하고 담력이 큽니다. 호탕한 타입입니다. 과장이 심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손바닥을 입을 가린다. 손바닥을 입을 가린다. 자, 이런 여성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고, 어지간한 외로움은 혼자서 잘 인내하는 타입입니다. 자, 반대로 손등을 입으로 가립니다. 자, 이런 여성은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싶다는 그 뜻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얘기는 손등을 이렇게 웃는 여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굴을 숙이고 킥킥대고 웃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웃을 때 킥킥대고 웃는 사람, 목을 옆으로 구부리고 웃는 사람, 통계학적으로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상대방에게 강한 관심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이고 겸손한 면이 있습니다. 단체 모임이나 팀 활동에서 팀 리더를 하는 타입이 주로 많습니다. 이렇게 웃는 여성. 그리고 회장을 서로 안 하려 할 때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으면 회장 이런 하면 됩니다. 회장이 주로 이런 타입입니다. 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긋이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싱긋이 웃는 사람.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친숙해지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진지하게 듣습니다. 영양질 얼굴이 주로 이런 타입이 많습니다. 자, 처음부터 웃음을 살짝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호감이 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람의 웃음 뒤에는 두려운 정과 사랑이 생기므로 유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성들은 구두 뒤축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구두 뒤축, 여기 나온 구두는 정중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구두입니다. 볼까요? 구두가 뒤창이 이렇게 달렸냐, 안쪽으로 달렸냐, 왼쪽 것만 안쪽을 달렸냐, 오른쪽 것만 안쪽을 달렸냐, 두 발 다 바깥쪽으로 달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왼발의 한쪽이 안쪽이 잘 달리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시키면 즉시 얼굴이 붉어지거나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자영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타입은요. 구태여 그냥 봉급생활을 하려고 그냥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이 적합한 타입이다. 자, 왼쪽 구두의 뒤축이 안쪽만
다른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급해서 무슨 일을 하든 서두리를 잘하는 타입입니다. 실력은 누구 못지않게 않지만 너무 서둘러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포기를 잘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타입이요. 자, 오른발에 구두 안쪽이 닳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느긋하거나 여유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를 부리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행동이 느린 탓에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타입입니다. 두 발에 저도 이런 그 신발을 유행을 갖고 있는데요. 뒤축이 이축편에 다 닳습니다. 일자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활동적인 타입이고 걷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신발 보면 딱 구두를 뒤창을 보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타입이 좋으신 분들은 신발을 보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변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야지. 그러니까 마음 잡고 그러면 1, 2분 이내에 다시 원위치됩니다. 자, 악수하는 습관을 보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수. 모범적인 악수입니다. 두세 번 잡고 건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 팔을 쭉 뻗는 사람 있죠. 팔을 한 사람이 악수할 때 손을 쭉 뻗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좀 그런 사람이죠. 꽉 쥐고 잡아당길 수도 있고 쫙 내밀릴 수도 있습니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좋지 않습니다. 위에 걸 한번 볼까요?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악수형입니다. 야, 오랜만이야. 잡아당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안 나왔죠. 너무 힘주어 잡는다는 이야기겠죠. 탁자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을 당기며 악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강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뜻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사람이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딱 잡고 앞을 당기는 사람. 악수할 때 상대방의 손이나 어깨 등에 손을 얹는 사람, 상대방의 손동이에 또 반대편 손을 얹거나 혹은 어깨에 손을 얹는 사람은 내가 빨리 친해지고 싶다. 당신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정다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정치가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상위 점령, 악수를 하는데 자기 손등이 위로 올라오게 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손바닥을 아래로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이 자신의 손 밑에 오게 만드는 악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챔피언이나 혹은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 꽉 쥐는 사람, 아프도록 손을 꽉 쥐고 흔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쥐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 강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또 악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수하면 두 손가락 정도 딱 내밉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수줍거나 비활동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의 악수법입니다. 비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물고기예요. 아무 힘도 없이 손을 쑥 내밉니다. 이런 사람은 IT한 사람, 주로 컴퓨터를 하거나 기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없이 축 내린 손을 내밀면 상대방의 기분도 같이 빠지죠. 자, 그렇습니다. 악수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정면으로 본 얼굴 유형에 따르는 성격의 특징과 대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옆으로 본 측면에서 본 성격과 특징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디랭귀지에 따른 성격의 특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역지사지적으로 많은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CEO 측면 같으면 부하 직원을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이 어떻구나 승진에 반영을 할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을 골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을 내가 선호해서 권유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근골적으로 어떠한 사람은 상품을 권할 때 어때요? 탤런트 누구가 사과 같습니다 하게 되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많은 입장을 바꿔놓고 많이 생각하고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받는 측면에서 많은 활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